자, 불안한 내담자를 인간 중심으로 사례 개념화하는 것을 한번 사례로 예시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담자께서 처음에 와서 문제가 어려움이 본인의 며느리가 본인을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요. 혹은 뭐 아들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요. 뭐 이런 이제 문제로 왔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됨으로써 그 문제가 상황적으로 해소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가져왔던 호소 문제가 어떤 이혼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벌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이 해결이 되어짐으로써 호소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담자도 이제 처음에 가져왔던 며느리가 술을 먹으면 집에 와서 막 이런 술 주정을 하고 폭력을 하고 또 막 이렇게 술을 먹으면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코지를 할까 싶어서 두려워요. 이걸로 처음에 왔어요. 이건 뭐 아들이 그래요, 남편이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뭔가 이제 어떤 두려운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해코지 할까봐 혹은 뭐 침어와서 다시 뭐 폭력을 할까봐 두려워요. 이런 사례가 가정폭력 사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호소 문제를 처음엔 그렇게 적죠. 이 내담자가 어떻게 그 사례 개념할 땐 처음에 의뢰 경위와 호소 문제를 적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내담자는, 피검자는 며느리가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불시에 나타나서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두려움을 호소했다. 근데 가정폭력 피해자로 처음에 이제 어떻게 왔는지를 적어야 되겠죠. 내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경찰에서 의뢰된 비자발적 내담자다. 이렇게 한 줄을 적는 거예요. 사례 개념할 때. 그러면은 내담자가 이게 비자발적 내담자구나. 한 줄은 그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서 적을 때는 뭐가 어려워서 이 내담자 어려움을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어떻게 왔나 이걸 적어 한 줄을. 그게 자발적 비자발적. 두 번째, 그러면 이 내담자 어려움이 뭐야를 적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상담자가 사례 개념하니까 이해한 대로 적어요. 내담자는 뭐 며느리가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하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상담 진행 도중 이혼함으로써 이런 그 처음에 호소 문제가 사라지면서 이혼 후에 두 아이를 아들이 어떻게 데리고 살 건지 그런 걱정과 또 내가 손녀, 손자를 키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어려움으로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적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호소 문제가 처음에는 두려움, 어떻게 해코지 할까는 두려움으로 했지만 이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뭘로? 이혼으로. 아들의 이혼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의 어려운 호소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럴 때 지금 얘기했던 뭔가 내가 손녀를 내가 키워야 되나 어떻게 키워야 돼. 아들은 이 며느리가 없는데 이 아이 둘이를 아들은 어떻게 또 이렇게 생활을 할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으로 호소 문제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문제가 명확하죠. 문제가 뭐예요 지금?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냐 무엇에 대해서 아이를 손녀 손자를 키워야 되냐 아니면 아들은 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조금 영향을 적어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담자가 고통스럽고 불편한 게 뭐냐는 거야. 잠이 안 온다.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밥도 잘 안 넘어간다. 그리고 늘 그 걱정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이 내담자가 그 호소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게 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정서적으로 어떻는지 또 뭐 인지적으로 생각은 어떤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지 관계적으로는 어떻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첫 번째, 의례, 경위, 호소 문제. 이걸 우리는 호소 문제 기저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호소 문제 기저선에서 이제 한 줄을 더 적어야 될 것은 내담자가 위기 내담자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담자는 검사에서 어땠어요? 검사에서 보니까 내담자께서 뭐 자살에 대한 이런 위험,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는다. 자살에 대한 위험들은 보이지 않고, 우울 이런 부분들이 뜨지만 좀 만성적인 우울 상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이 심리 검사에 대한 것들 한 줄, 두 줄 정도를 적는 거죠. 위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현재 내담자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 내담자는 어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생겼나 이유를 적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이유. 근데 이 이유를 적을 때 이제 내담자의 그런 뭔가요? 어려움들이 좀 더 나누어서 적어요. 촉발 요인, 유발 요인, 유지 요인 세 개를 나누어서 적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자, 그럼 첫 번째 촉발 요인을 적는 방법은 이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에 비자발적으로 왔지만 본인이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상담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정리를 해 보니까 내담자가 지금까지는 다 참고 그냥 이렇게 맞춰주면서 살아왔는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며느리가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폭력을 하는 것을 이번에 신고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면서 이런 두려움과 걱정들이 이제 표면화된 거죠. 그게 이제 촉발 요인이 되겠죠. 촉발 요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내담자가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았나? 아니면 뭐 근처에 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이제 같이 기술하면 훨씬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발 요인을 보는 거예요. 유발 요인은 어떻게 해서 생겼나? 그러면 이 유발 요인을 적을 때는 이론하고 같이 연결해서 적는 것이 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의 문제 원인이 있어요. 그 문제에 따라서. 그러면 상담자는 이 내담자를 인간 중심으로 나는 이해해요. 그러면 인간 중심에서는 이런 걱정, 또 내가 왜 이걸 애를 내가 키워야 되나? 아들을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들이 계속 드는 이 걱정 근심이 왜 생기냐? 이 원인을 인간 중심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인간 중심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 내담자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삶에 나라는 사람은 이래야 돼라는 자기가 그 주어진 조건화된 자기 개념이 있어요. 나는 이래야 돼 생각하는. 그게 뭘까요? 이래야 돼 하는 게. 쭉 이제 그 내담자하고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내담자는 내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발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내담자께서 전체적으로 부모님의 싸움을 목격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 폐병도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려움들을 뭐라 그럴까 누군가와 의논해서 함께 해 나가는 경험이 없이 어렸을 때도 본인이 그것들을 감당했었고 그 다음에 또 결혼 후에서도 본인이 이게 남편이 일찍 사망한 이후로 본인 스스로가 아이들을 키워야 됐었고 그리고 또 뭐 병들이 본인 스스로에게도 암이 찾아왔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도중에 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팠고 그러니 이제 이 병과 싸움을 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으면서 내담자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으면 누군가하고 이 일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개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내담자의 그런 어려움은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화된 자기 개념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내담자가 이 상담자가 내담자 이 걱정, 애들 내가 키워야 되나, 또 아이들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우리가 가지죠, 다.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러나 모두 다 우리가 뭐 손주를 키워줘야 되고 아들 걱정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걱정은 되지만 뭐 그가 하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하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이 내담자는 그거를 내가 이걸 또 다 해야 되나라는 그런 걱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원인, 이게 뭐냐는 거야. 그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인을 대하는 거죠. 그 원인을 보니까 원인이 어떤 거다? 지금 보니까 이런 이제 가치 조건화된 개념과 가치 조건화와 관련되어진다. 그럼 이 가치 조건화가 뭐냐? 이걸 또 기술하는 거예요. 이 가치 조건화는 내담자가 이제 쭉 발달력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결혼 후에까지 계속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생겼죠. 아프고 죽고 그럴 때마다 이 어려움들을 본인이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내 혼자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남편이 죽어도 내가 했고 암이 걸려도 내가 했었고 또 자식이 아파도 다 내가 처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내가 경험하는 나는 어떤 거예요? 현재 내가 경험하는 나는 내 일이 아니야. 누구 일이에요? 아들 일이야. 그리고 며느리 일이야. 그러니까 내한테 온 일은 내가 다 감당을 했었는데 지금 경험한 일은 며느리를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다 큰 아들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커서 이것이 이 내담자에게 걱정으로 불안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상담자가 내담자 어려움을 이해한 거를 적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조건화된 개념, 현재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개념, 이 개념을 적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의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내담자가 걱정이 되고 불안이 생기고 그게 신체화로 나오고, 그 다음 또 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는 거죠. 이게 이제 원인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이 지금 생긴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면, 지금 내담자의 나이가 5학년이에요. 그러면 내담자 나이가 5학년이 5학년이 아니라, 그쵸, 5학년. 5학년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지금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진작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까 봤을 때 내담자께서 전반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본인이 뭔가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돌보고 본인이 해결하는 것들로 이 내담자가 대처 방식을 살아온 거야. 어머니도 본인이 모시고 또 형제들, 자녀 이런 돌봄도 내담자가 다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은 이 부분으로 살아온 거야. 이게 이제 이 내담자의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대처왔던. 그러나 이 강점이 지금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이혼하는 이 부분에선 강점이 아니라 나한테 또 다른 내가 지금까지 떠왔던 짐하고는 또 다른 짐이 돼버리는 거죠. 나이도 들고 그리고 내담자가 또 직장도 갖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게 유지 요인이 되겠죠. 계속 순응해 왔고 돌보고 그런 것들이 내담자가 어렸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내담자의 패턴, 이게 유지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유지 요인을 적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이 되는 것은 술과 폭력을 하고 있는 내담자 며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좀 이 부분을 적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중심에서 말하는 그 내담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가설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가설적으로 한 걸 상담자가 내담자하고 만났으니까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설이 맞으면 그대로 하고, 만약 이 가설에서 조금 아니다 싶으면 변형을 해서 내담자에 대한 이 그림, 사례 개념화를 이렇게 뭐 수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보통 공개 사례 발표하기 전까지 수정한다. 그리고 또 공개 사례 발표 끝나고 면접할 때까지 수정되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 개념화를 다 그리고 상담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담자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계속 수정되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가설에 대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하기 전에 내담자는 뭘 원하는가, 욕구를 적는 거예요. 원인을 적고 난 다음에. 원인. 그럼 이 내담자 그런 욕구는 뭔가요? 지금 이제 노년에 이제 아이들도 다 키우고 남편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의 삶을 이제는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내가 나로서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담자 욕구는. 이런 욕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상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상담을 할 거냐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이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하고 좀 다르게 나를 돌보고 나의 욕구가 뭔가 이런 것들을 내담자가 알아차려서 이 부분들에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싶은 자기의 욕구들을 바라보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해서 이렇게 그 본인의 욕구와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 내담자의 부분들을 인간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존중, 그 다음에 공감, 이런 부분을 또 뭐 상담자의 일치성 이런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해서 내담자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됨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전체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러면 상담 목표가 이제 나오겠죠. 상담 목표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가 앞부분하고 연결하면 되는 거죠.